네, 안녕하세요. 투레이더 단기 공략 시간입니다. 네, 단기 타점 승부 구간표고요. 단기 타점 승부 구간표 같은 경우에는 매일 최신화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단기 타점 승부 구간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 평균선 중심으로 해서 현재 주목하고 있는 리스트고요. 단기 타점 관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 타점 관점은 이제 장기 보유 성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들 중에서 좋은 타점에 있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다루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비교적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왜 추천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단기 타점 승부 구간표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권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후발주로서 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일정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 또한 컨텐츠로 올라가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이동 평균선 중심으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3일선부터 볼게요. 3일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PJ 메탈이랑 이제 SDN이 있습니다. 이제 PJ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연합이랑 이제 미국 간의 핵심 광물 협정 타결 소식에 따른 비철금속 관련주고요. 타점 포인트로는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양호하다는 거, 그리고 갭 이격 전략을 좀 쓰면 좀 괜찮은 그런 종목이고, 특수한 그런 상황에서의 상승 흐름이 나오는 그런 테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보통 대부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SDN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좀 부각이 됐었는데, 오픈 AI의 이제 CEO죠. 샘 알트먼이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에너지로 태양광에 관심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부각이 됐었는데, 이 샘 알트먼의 발언과 SDN과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정책주로서 한번 이전에 또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SDN이랑 같이 참고하실 만한 좋은 종목으로는 금양 그린파워가 있는데, 현재 비슷한 맥락에서 좋은 타점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점 포인트로는 이제 AI 전력 수요 테마에서 파생된 그런 이제 신규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선 전력 등 이제 AI 수요 후발주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후발주로 파생돼 가지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힘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일선에서 현재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앞으로도 좀 계속 언급이 될 텐데, HD 현대 일렉트릭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전히 신고가 흐름을 가지고 있죠. 뭐 재료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터 센터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이제 전력 산업 수혜 업종, 그러니까 대표주죠. 대표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점이긴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융자 잔고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중심의 수급 추이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국내 연구진의 이제 뉴로모피 인공지능 이제 세계 최초 개발 소식이 있었는데, 뭐 상용화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좀 별개로 봐야 될 거고요. 뉴로모피 대표주 중에 이제 하나죠. 신고가 흐름이고요. 고점 박스권에서 횡보 흐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타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일선에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21선에서 낙주 타점을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인적 분야로 이제 리레이팅, 이제 본업인 이제 방산 부분 중심으로 크게 성장을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천무 그 연내 유럽형 이제 추가 수출 계약, 이 기대감이 좀 계속 이제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시의적인 특징,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좀 이제 관련 그런 업종으로서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타점 포인트로 이평선이 전체적으로 이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점 잡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외국인 중심의 집중 순매수로 좀 견고한 흐름을 가지고 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1선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신진SM이랑 제주은행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진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고 이제 구리광산 생산 중단에 따른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표주로 부각이 됐었는데, 뭐 과거에는 뭐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이 좀 대표주 성격을 띄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진SM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구산업도 같이 봐주시면 좋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신진SM이 좀 대장주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소 흐름을 좀 띠고 있어요. 현재 이제 주요 이평선 구간에서 좀 저점을 잡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융자장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어 프로젝트 이제 대표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하셔야 될 게 현재 이제 PER이 96입니다. 상당히 좀 높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볼 때 과연 이제 재료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그냥 스몰캡 대표주로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대표주 성격을 가지는 그런 매매할 만한 종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뭐 내재적 가치로 볼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은 단기 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스몰캡 대표주로서 매매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는 이제 롯데 손해보험이 있는데, 롯데 손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이슈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매각 관련 이슈고요. 이제 밸류업 섹터로 이제 최근에 이제 순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제주은행도 그렇고 은행주들, 은행 산업 이쪽이 좀 그런 흐름인데, 신선한 재료는 아니고요. 이제 일정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1선에 있는 종목인데, 21선에는 이제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흥구석유 이제 HB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너비스부터 보면은 이제 중동 지역 확전 우려 완화 분위기에 따라서 좀 유가가 최근에 안정세를 띠면서 최근에는 좀 조정폭이 좀 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초부터 해가지고 이미 시세가 나오면서 좀 추가적인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4월 초부터 이미 시세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앙에너비스랑 뭐 흥구석유랑 어쨌든 뭐 같이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 지역 분쟁 특성상 분위기는 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에는 예측보다는 대응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너비스랑 흥구석유랑 묶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정배열 구간을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조정폭이 컸지만 이탈은 한 건 아니고요. 지지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거래대금은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너비스보다는 흥구석유가 융자장고가 조금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기판 첫 공급을 시작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HB 테크놀로지가 좀 이제 단기적으로 타점이 괜찮게 보이는데, 향후 성장성으로 인해서 이제 리레이팅 그런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이것까지는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단기 타점에서는 우리가 좀 트라이 해볼 만한 그런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일 아침에 낙주로 트라이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료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짧게 간략하게 좀 마치겠고요. 그러면 차트로 현재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트로 넘어왔는데요. 먼저 차트 설명드리기 앞서서 위에 이제 번호 보이시죠? 그래서 문자 성투 보내주시면은 문자로 이제 성투라고 이제 보내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 좀 어려우신 분들, 초보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좀 이제 타점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위 번호로 성투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PJ 메탈이에요. 그래서 PJ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잔고, 융자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4%인데 신용잔고를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 통계를 냈을 때 5% 이상이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근데 우리가 신용잔고를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계속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야 되는데 신용잔고가 높으면 그 물량까지 다 받아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용잔고가 높다 보면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한번 참고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PJ 메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는데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억 가까이 이제 터졌었고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그런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봐야 되겠고 현재 매물대 상당 구간에서 좀 이제 소화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타점을 잡는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낙주로 이제 좀 이런 구간대에서 이제 좀 잡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SDN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SDN 같은 경우도 이제 융자잔고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4.48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용잔고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낮은 수치도 아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제 시장에서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었는데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1,300억 가까이 터지면서 최근에 단기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이제 고점을 좀 이제 기록을 하면서 좀 이제 차익 물량이 좀 나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이격이 좁아졌을 때 타점 잡아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SDN이랑 같이 볼 만한 종목이었죠. 금양그린파워. 흐름은 비슷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은 1,300억 어제 이제 터져줬고 뭐 비슷한 흐름이죠. 금양그린파워도 오늘 좀 이제 차익 물량이 나왔는데 갭 띄우고 나서 현재 이제 이격이 좀 벌어진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오늘 차익 물량이 나왔다고 하지만 뭐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양 그린 파워였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중심으로 네, 수급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제 무거운 종목이에요. 가벼운 종목은 분명히 아닌데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 자본이 좀 아무래도 힘이 좀 세기 때문에 좀 탄력적인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21선에서 좀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오늘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졌던 그런 종목이고요. 이 종목 특징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융자잔고가 상당히 낮아요. 신용이 거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신고가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아마 계속 이제 주시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융자 잔고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융자 잔고가 2.05%로 이렇게 높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일선으로 이제 분류를 했던 종목이긴 한데 현재 이제 단기 이평선은 상단에서 좀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리고 이제 21선이 이제 따라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내일 좀 낙주로 좀 이제 타점 잡아본다고 했을 때 21선에서 좀 잡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뉴로모핑 이제 대표주 중에 하나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저항 구간대요. 이제 돌파를 하느냐 이제 그 유무가 이제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5일선 타고 가는 그런 종목인데 혹시라도 만약에 내일 타점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11선 구간에서 좀 이제 잡아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융자 잔고가 이제 1%예요. 그래서 시용 잔고가 낮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신진 SM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 체크부터 하면은 이제 4.57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어제부터 해가지고 타점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의 이제 다음날 타점 구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11선 구간에서 좀 이제 터치를 하면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던 그런 흐름인데 신진 SM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도 좀 타점을 잡기에 좀 괜찮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진 SM이랑 같이 좀 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재료 자체는 좀 비슷한 종목들이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흐름 자체를 아무래도 좀 대동소이하게 좀 가져가는 그런 종목인데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신용잔고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원래도 신용잔고가 좀 있는 편이고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구산업은 좀 대장주로서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좀 이제 신용잔고가 좀 이제 부담이 되죠. 근데 이제 뭐 구간 자체는 나쁘지 않고 현재 매물대 구간에서 이제 소화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이 종목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 잔고가 4.45%.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 대금은 좀 괜찮았는데 이 종목은 이제 조금은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은행 업종 이제 금융업종이 어저께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후순이긴 합니다만 뭐 여전히 그래도 시장 주도 업종들 중에 하나로서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 롯데손해보험이 완전 이제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의 고점에서의 거래 대금과 맞먹는 수준으로 터졌고 뭐 매각 관련한 그런 재료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어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나서 오늘 조금 차익 물량이 나오긴 했는데 뭐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융자 잔고 같은 경우도 1.7로 좀 굉장히 좀 준수한 수준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도 상당히 좀 견고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타점 잡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너비스하고 흥구석유 같이 볼 텐데요. 중앙에너비스하고 흥구석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신용잔고가 될 것 같아요. 중앙에너비스는 신용잔고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신용잔고가 6%로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구간상으로는 사실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 사실상 흐름 자체는 흥구석유가 대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예측보다는 좀 대응 중심으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관심 종목에는 있지만 일단은 조금 후순위로 현재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여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신용잔고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무려 이제 8.46%인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전체적으로 흐름이 계속해서 좀 좋진 않았어요. 분봉상으로도 보시면 반등폭이 그렇게 좀 크지 않고 계속해서 좀 이제 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재료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좀 이제 타점을 잡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이제 반등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제 현재 좀 21선 구간까지 이제 오게 되면서 이런 구간에서는 그래도 한번 좀 잡아볼 만한 그런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HB 테크놀로지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보여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제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중심에 있는 종목들, 대장주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데이 트레이딩 특성상 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대응 자체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과 위치라는 점 때문에 좀 부담이 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종목들 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계속해서 좀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타점 관련해서 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위 번호로 성투라고 보내주시면 이제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절대 뭐 돈 들거나 그런 거 아니고, 뭐 이제 뭐 회원비나 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무료로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